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아는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처참한 밑바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당했던 한 남자의 잔혹하고도 위대한 유배길 12년에 대해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이 시간은 단순한 공백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했던 천재가 파산의 공포와 고독의 심연을 통과하며 진정한 거장으로 재련되는 용광로였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그가 암흑기 속에서 발견한 부와 성공의 절대 원칙을 여러분의 삶에 이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장 왕관을 뺏긴 왕의 추락과 고독의 시작. 1985년 5월의 어느 오후,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위치한 애플 본사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30살의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고용했던 전문 경영인 존 스컬리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잡스는 매킨토시의 부진을 스컬리의 경영 탓으로 돌렸고, 스컬리는 잡스의 독선이 회사를 망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사회는 냉혹했습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잡스의 손을 놓았습니다. 자신이 창업하고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은 회사에서 투표 한 번에 짐을 싸야 했던 그 기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잡스는 애플 본사 구석의 외딴 건물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음을 담아 그 건물을 시베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잡스는 그곳에서 몇 주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전화를 걸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던 청년 재벌은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명치를 세게 얻어맞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표를 던지고 애플을 떠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애플 주식 650만 주를 단 한 주만 남기고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 한 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경영진의 실책을 비판할 권리를 갖기 위한 최소한의 자존심이자 복수의 씨앗이었습니다. 잡스는 캘리포니아의 자택에 틀어박혀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서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은 패배를 수긍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수의 칼날을 갈고 새로운 자아를 설계하는 맹렬한 잉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2장 NXT,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광기와 실패. 잡스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애플보다 수만 배는 뛰어난 컴퓨터를 만들어 세상의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 NXT 넥스트를 설립합니다. 그는 애플의 핵심 엔지니어 5명을 빼내왔고 자신의 사비 $700만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잡스의 치명적인 결함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는 시장의 요구가 아닌 오직 자신의 미학적 만족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넥스트 컴퓨터는 완벽한 정육면체여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계공학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금형을 요구하며 수천만 달러를 낭비했습니다. 잡스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컴퓨터 내부의 회로 기판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품들의 배열이 직각으로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로 설계를 수십 번 뒤엎었습니다. 심지어 기판을 검은색으로 도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고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전설적인 디자이너 폴 랜드를 찾아가 시안을 여러 개 가져오지 말고 당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정답 하나만 가져오라며 $100,000를 지불했습니다. 공장 바닥은 박물관처럼 하얀색으로 칠해졌고 직원들은 잡스의 독설 아래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988년 마침내 공개된 넥스트 컴퓨터는 아름다웠지만 대당 $6,500라는 터무니없는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교육용으로 기획되었지만 어떤 대학도 그 비싼 기계를 살 여력이 없었습니다. 넥스트는 단 한 대를 팔 때마다 잡스의 재산을 갉아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잡스의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과거의 영광에 취한 망상가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실패의 쓴잔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 속에서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아이폰의 심장이 될 오브젝티브-C 기반의 운영체제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완벽주의가 미래 혁신의 씨앗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3장 픽사 기술자가
예술가로 변모하는 10년의 인내. 넥스트가 휘청거리던 1986년 잡스는 또 하나의 무모한 도전을 감행합니다. 조지 루카스로부터 컴퓨터 그래픽 부서를 $10,000에 인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의 픽사입니다. 초기 픽사는 사실상 파산 상태였습니다. 잡스는 픽사가 뛰어난 그래픽용 워크스테이션을 팔아줄 것이라 믿었지만 하드웨어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매달 픽사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잡스는 자신의 통장에서 수백만 달러를 이체해야 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로렌 파월과 결혼하던 날에도 잡스는 픽사의 매각을 고민하며 머리를 싸매야 했습니다. 그러나 픽사에서의 10년은 잡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는 픽사의 천재 애니메이터 존 라세터와 기술 책임자 에드 캔머를 만나며 협업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이전에 잡스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독재자였다면 픽사에서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기술이 차가운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도구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995년 마침내 운명이 뒤바뀝니다. 디즈니와 손잡고 제작한 세계 최초의 풀 3D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가 개봉한 것입니다.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술은 압도적이었지만 관객들을 울린 것은 장난감들의 우정과 서사였습니다. 픽사는 상장되었고 잡스는 단숨에 빌 게이츠를 위협하는 억만장자의 반열에 다시 오릅니다. 10년의 인내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잡스는 이제 단순한 컴퓨터 하드웨어 판매업자가 아니라 예술과 기술의 교차점에 선 독보적인 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 위대한 귀환, 시베리아에서 온 구원자. 잡스가 픽사의 성공으로 부활하고 있을 때 그를 버렸던 애플은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잡스가 없는 12년 동안 애플은 수많은 경영진이 교체되었고 정체성 없는 제품들을 쏟아내며 시장에서 외면받았습니다. 애플은 자신들을 구원할 운영체제를 찾고 있었고 결국 잡스의 넥스트를 4억 2,9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합니다. 1996년 12월 스티브 잡스는 12년 전 짐을 싸서 나갔던 그 문으로 다시 걸어 들어왔습니다. 돌아온 잡스는 이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무서운 리더였습니다. 그는 픽사에서 배운 스토리텔링과 넥스트에서 연마한 운영체제, 기술을 애플의 하드웨어 DNA에 결합했습니다. 그는 수백 개의 제품군을 단 4개로 줄이는 잔인할 정도의 다이어트를 단행했고 싱크 디퍼런트라는 슬로건 아래 애플의 잃어버린 영혼을 되살렸습니다. 12년의 암흑기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잡스가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재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이 잔혹한 12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실패는 과정일 뿐이며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학습하느냐가 다음 장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바꿀 5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성공의 기억을 삭제하고 초심자의 가벼움을 고의로 선택하십시오. 잡스는 해고당한 후 성공의 중압감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가벼움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경력이나 체면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스스로를 무명의 창업자로 재정의하십시오. 익숙한 환경에서 자신을 격리하고 낯선 분야의 책을 읽거나 새로운 커뮤니티에 발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회로 기판을 디자인하듯 본질적 디테일에 집착하십시오. 잡스가 넥스트 기판을 검은색으로 칠했듯 여러분의 업무나 사업에서 고객이 당장 알아채지 못하는 사소한 프로세스의 완성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십시오. 남들이 적당히 타협하는 그 지점이 바로 브랜드의 권위가 탄생하는 지점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디테일 데이로 정해 여러분의 결과물을 현미경으로 보듯 검토하십시오. 셋째, 기술과 논리를 넘어 인간의 서사 스토리텔링을 최우선 가치로 두십시오. 픽사에서의 10년은 잡스를 예술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팔든 그것이 기능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기보다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한 문장의 스토리로 기록해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넷째, 실패의 구간을 견딜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맷집을 구축하십시오. 잡스는 픽사와 넥스트를 위해 전 재산을 거는 도박을 하면서도 끝까지 인재들을 지켰습니다. 큰 성취는 반드시 긴 적자의 터널을 요구합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실패하더라도 3년은 버틸 수 있는 자금, 계획과 흔들리지 않는 명상이나 운동 같은 심리적 루틴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끈기가 실력을 이기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약점을 보완할 천재적인 동반자를 찾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십시오. 픽사에서 에드 캠멀과 존 라세터를 존중했던 잡스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오만을 버리십시오.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아 그들의 재능이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리더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주변 인물 중 당신의 부족한 점을 가장 날카롭게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그들의 조언을 기록하는 피드백 노트를 작성하십시오. 여러분, 잡스의 12년은 시베리아의 혹한기였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꽃이 오늘날 우리가 손에 든 스마트폰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련이 깊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쏘아 올려질 화살이 활시위 뒤로 가장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스토리를 듣고 소름 돋았다면 당신은 성공 직전입니다.